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일부 강남 큰손과 함께하는 명품 투자로 아침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진행의 김민아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 코스닥 엇갈린 채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는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모두 다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 미국 증시도 모두 다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다 0.2%에서 0.4%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과의 관세 이슈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금리 인하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도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을 쪼아대고 있는데 과연 연준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다음 한 주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통해서 또 다음 한 주 잘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여러분들과의 소통 창구도 늘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786-1022번, 1023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013-3366, 8200번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하게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바로 출발해 볼게요. 네,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도 이제 한 주의 큰손 리스트 살펴보면서 한 주를 돌아보고 다음 한 주에 대한 전략도 세워볼 텐데 보잉 관련주, 스테이블 코인, 태양광, 리튬 배터리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보잉 항공 부품주 이렇게 좀 엮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갖고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보잉이 앞으로 이제 협상 카드로서 트럼프가 아마 항공기 구매하게 되면서 그걸 제시하고 뭐 협상을 할 것 같은데, 보잉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하이즈 항공이라고 있는데요. 어제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종목에 또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좀 왔는데요.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슈로 올라갔죠. 일단은 이제 이슈가 나오고 수급이 들어오고 차트가 만나면서 속도는 빨라지는데 빠른 상승세가 나타나려면은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근데 딱 포착이 됐어요. 뭐 할까? 보면 이제 먼저 기업 빨리 봐야 돼, 실적을. 실적을 딱 보면, 적자야. 그래서, 적자면 이번에 한 번의 이슈로 한 번의 어떤 테마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지속적 상승, 뭐 한 번 구매한다 해가지고 회사가 갑자기 확 바뀌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구매한다 해서 이 회사가 완전히 바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보잉사가 이제 관련해갖고 이 회사가 보잉하고 또 협력업체다 관련 기업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움직임이 한 번은 나오겠지만 이런 적자를 보이는 과정에서 지속적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720원 돌파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인 월봉의 방향성이 거래가 실리고 흐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적으로 이번에 올라갔을 때 잘 팔고 나와야 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휴니드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휴니드는 지금 위에 매물대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신고가 형태,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또 이 보잉사가 3대 주요 주주로 있기 때문에 지분을 갖고 있다? 지분을 갖고 있다면은 아무래도 이 회사의 앞으로의 협력이 더욱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휴니드가 바로 이제 보잉과의 앞으로에 대한 드론 업체로서의 또 협력을 통해 더욱더 미국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드론이라는 자체가 산업적으로 왔을 때 앞으로 방산 분야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면서 모든 나라들이 이제 드론의 중요성을 인식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매물대가 좀 뚫려있기 때문에 또 가격적으로 봐도 저평가의 형태를 띠고 있죠. 10대 초반 정도면 뭐 가격 괜찮습니다. 저평가 속에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되 주가 움직임 자체가 신고가 형태다. 다만 그러면 신고가를 앞으로 가겠느냐? 이미 갔어요. 여기서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갈 거냐? 또 간다 안 간다 이렇게 단정을 줄 수 없는 것이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이제
3차 협상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3차 협상 이후에 4차, 5차까지 해서 만약에 합의점이 나와서 종전, 휴전하게 되면 그때 갑자기 떨어질 수 있어요. 또 방산주 다 고점이고 또 거래가 실력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간다는 거 안 간다 그거는 이제 주식은 그런 예측 위치가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위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격 좋다, 성장성이 있다. 현재 22선의 기준 갖고 흐름을 타는 건 가능한데 그런 단점도 있으니까 기준 좀 잡고 대응하시면 좋다. 그래서 차라리 휴니들은 좋은데 하이장공은 쫓아가서 매매하기 좀 부담스럽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이르면 내주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 발의 가능성이 이야기 나왔어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전망들,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하고, 하지만 또 정부 정책에서는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나옴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련주가 하나 있죠. 바로 한국정보인증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한국정보인증이 다우키움그룹 계열의 통합정보인증의 보안인증의 기업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 인증 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주요 시중은행들과 스테이블코인에 관련 실증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페어 스케어랩에 대한 지분을 20% 정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아마 차트 통계 못 봤습니다. 실질적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에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한국정보인증으로서 근데 그 기대감 속에서 이미 주가가 한번 올라간 만큼 지금 재차 올라가기에는 한 번에 산을 그린 종목은 재차 단정적으로 올라간다 할 수 없겠죠. 매물대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뚫린 다음에. 그러면 뚫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가격이 아주 싸다면 또 근데 그것도 또 아니에요. 한 28 정도. 하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1분기는 작년도와 조금 300억 정도면 내년도로 이번 연도로 봤을 때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 수 있는 정도. 그러면 퍼가 아주 싸게 내려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순간 이제 워낙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실적이 더 늘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제 그 가능성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수급과 차트도 확인해야겠죠. 수급적으로 외국인들 대량 들어왔다거나 한 달 누적으로 그건 아니죠. 오히려 개인의 매수가 좀 줄고 있네요. 그러면 긍정적이긴 한데 3개월 누적이 큰 기조를 보는 거거든요. 3개월 누적을 보게 되면 개인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샀죠. 그래서 요거는 좀 테마성이 좀 강하고 기술적 대응이 좀 필요할 텐데 하나, 둘, 셋 단기 매도. 그래서 매도를 딱 치고 나면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래 실력으로 좀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를 보이고 터닝 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달이 조정 달이기 때문에 급하게 사는 달이 아니고 조정을 충분히 맞고 나서 일봉에서 쌍바닥이나 쓰리바닥이나 장대 양봉 대량 거래 아니면 저항권 돌파 확인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안정적이지 않겠는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K사인 같은 경우가 이 종목이 오히려 또 한국정보인증은 한 번에 어떤 큰 마디가 나왔지만 이것도 마디 나왔지만 좀 더 상승폭이 좀 덜했는데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주가 위치가 충분히 조정을 받고 또 이제 바닥에서 떠오르는 위치로서 관심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을 보게 되면 항상 가격 봐야 돼요. 미래도 중요하겠지만 현재가 저평가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 그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그래서 가치주 개념의 성장주 두 가지인데 일단 실적은 현재는 거의 별로 없죠. 당기준이 4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퍼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대신 PBR 기준이 1.0 이하라 저평가인데 PBR 저평가 속에서 모멘텀 갖고 있으니 바닥에서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다음 모멘텀 자체가 삼성전자가 이 자사 회사의 결제 플랫폼 삼성페이에 스테이블 코인을 연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이 코인 발행에 대한 길이 열려서 삼성에 대한 표준 제품 선정에 이 K사인이 좀 부각이 됐어요. 아무래도 이 스테이블 코인이 삼성페이 연동에 가져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혁신적인 어떤 가능성을 두고 지갑 없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가능성을 기대를 걸면서 시장은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이 바로 유통의 핵심이 플랫폼이기 때문에 삼성페이와 연동성을 갖고 시장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적 대비 저평가 우량주에 좀 많이 가격적인 매트 갖고 투자 관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대응하는 기준
722선에 대한 일봉이 막 돌파하는 만큼 5위선 내지 22선 기준 갖고 대응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항공 부품주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까지 야무지게 챙겨봤는데 이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봐야겠죠. 다음은 이제 태양광주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에너지라든지 에너지 저장 장치 등등 이런 쪽으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번에 감세안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여기에 태양광이 포함이 되면서 시장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한데 태양광주의 미래는 어떻게 보실까요? 조금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예, 제가 이제 배터리와 태양광은 쭉 위쪽으로 방향을 좋네요. 잡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아주 간단하죠. 앞으로 쭉쭉. 근데 지금부터 사서 가져가자. 그런 개념은 또 아니에요. 왜냐면 최근에 그 얘기를 6월 달 내지 7월 달 내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정을 이용한 저가 매수기를 잡아서 장기적으로 5개월선 잡고 27년도까지 기본적으로 27년도가 태양광이라든가 배터리의 실적이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하는 시점으로 또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대량 생산 들어가는 시점이 27년도로 목표를 잡고 있으니까 26년도도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26, 27년도의 방향성 자체가 계속 태양광 배터리는 위쪽으로 보되 중간중간에 어떤 악재가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출렁출렁 할 때마다 저가 찬스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태양광에 대해서 오늘 지난주, 이번 주, 바로 이제 OBBB 법안의 가정용 태양광 투자 세액공제 기간의 확대와 또 환경규제에 대한 강화가 이어짐에 따라서 태양광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여전히 강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번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오시아홀딩스에 대한 폭등이 좀 나왔는데 오시아홀딩스와 하나솔루션 조금 다른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하나큐세를 자회사 갖고 있는 하나오션이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항상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제가 오시아홀딩스를 좀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시아홀딩스가 아무래도 이제 태양광에 대한 모듈 원가에서 폴리실리콘 비중이 절대적인데요. 이번에 PEF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 증가가 크게 이어질 전망이 이어지면서 OBBB에 대한 법안 통과 때문에 이번에 이 폴리실리콘 조문이 급증하면서 9월 달부터는 설비 가동률이 100%가 될 것이라는 전망. 굉장히 이제 가동이 본격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시기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 오시아홀딩스가 가격적으로 퍼가 낮아요. 이거 최근에는 퍼가 막 6이었는데 벌써 좀 올라가면서 10까지 올라왔지만 여전히 10대 초반이면 가격적으로 괜찮고 PBR 0.46. 그래서 이 정도의 성장성과 실적과 그렇다면 현재 하나솔루션은 10대 중후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움직임 자체가 10만 원을 넘어갈 수 있는 50% 이상의 상승률이 좀 더 남아있다. 그래서 밴드 상단 11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여건은 되면서 첫 번째 양봉이 난 만큼 조종시바다 매수 관점 접근해서 5개월선 매매로 상승을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에서 722선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는 요 날짜 7월 3일부터 이제는 좀 달라졌다. 전까지는 오락가락 했지만 722선, 요 하늘색 선을 돌파하면서 이제는 투자 시점을 갔다. 그때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고래삼총사, 고래상 시간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주가가 이때부터 쭉쭉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모습 잘 보이면서 지금도 수급적인 자체를 잠깐 보시게 되면 수급적으로 개인의 매도가 굉장히 커요. 기관이 중심에 들어왔으니까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 움직임 긍정적으로 5개월선 잡고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지금 가격이 좀 더 비싸죠. 한 50% 이상, 70% 정도 비쌉니다. 하지만 비싸다고 해서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실적이 내년도 같은 경우가 사상 최고 실적을 또 달성하면서 27년도 더욱더 하지만 이 증가폭 자체가 25에서 26년도로 바뀐 요 찰나가 26에서 7년도로 바뀌는 것보다 증가폭이 더 크기 때문에 26년도에 대한 그 실적 기준을 가지고 이번 연도 미리
선 반영돼서 원래 주가가 1년 정도에 앞서서 반영이 될 수 있지만 2년까지 미리 반영시키기에는 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25, 26년도 이 사이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월봉상 수개월째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을 이용한 5호교섭 매매가 유효하지 않나. 여전히 이것도 수급은 좋죠. 기관 중심, 외국인들 같이 넣었기 때문에 쌍끌이 매수와 함께 어떤 날은 특정 날은 하루에 전 종목에서 뭐 3등, 전 종목에서 순매수 3등 외국인들 그런 날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5개월선 잡고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배터리 쪽인데요. 배터리는 좀 구분 좀 하셔야 돼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 세계 1위가 될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은 이제 어차피 미국 시장 진출을 못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계속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는 것이 중국 때리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중국 전 세계 1등 되게 밀어준 진출을 못하게 막고 있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LG 에너솔루션이 이번에 25년도 지속 가능 경영한 기업들 내에서 글로벌 1위를 이번에 달성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스페이스X의 우주선에도 배터리가 탑재가 되는 것이 LG 에너솔루션으로서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한번 LG 에너솔루션 차트 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위치 자체가 이렇게 상승의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2배 실적, 그래서 업황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중국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이번에 양극재 제조 기술, 수출 통제, 그리고 리튬 광산에 대한 불법 채굴에 대한 중단, 이것 때문에 또 강하게 이제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간 모습이 나왔는데, 거기다가 이제 중국이 태양광 패널에 대한 출력 경쟁에 앞서서 감산한다니까. 그래서 배터리가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주가가 막 올라갔지만 월봉은 여전히 상승 초입에 있는 상태인 만큼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권에 둬야 되는 이유가 수급이 역시 기관 중심 세게 들어가면서 주가가 굉장히 갔는데요. 개인들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권을 두되 이따가 AS 시간에 신호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제가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런 건 괜찮은데 주가 위치가 최근에 LNF도 같이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거는 한 번에 큰 산을 그렸죠. LG 에너지 솔루션 4년 내내 떨어졌어요. 이건 10배 이상 주가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어서 다시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실적이 27년도 기준에서는 퍼가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에 가격 매수 괜찮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관심 갖고 5개월선 매매를 해볼 수 있지만 이 패턴이 좀 안정감이 없다. 그리고 현재 하이드로리튬은 이거는 실적이 적자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지금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또 리튬 관련주 개념보다는 저는 배터리 쪽에 LG의 소송 괜찮은데 리튬은 앞으로 나트륨 배터리 시대가 오기 때문에 리튬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좀 감소하지 않을까 해서 차트도 전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이건 좀 관망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망을 해보자. 일단 정말 많은 분들께서 최근 이 2차 전지 흐름이 심상치 않아서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잠시 뒤에 AS 전략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지수 전망으로 돌아올게요. 자, S&P에 대한 움직임이 요새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알파벳 그 구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면서 요새 미국에서도 일단은 기술주 중심 강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S&P 지수도 나스닥도 해서 사상 최고 실적을 주가 위치를 보이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을 좀 보고 있는데요. 먼저 S&P 지수. 전에 제가 2월 달에 하락도 변곡점 알려드렸고 4월 달에 바닥도 알려드렸고요. 이 시간에서. 그리고 올라갔고 중간에 상승이 나면서 신고가 형태 이어지면서 전혀 뭐 문제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봉 차트에서도 중간중간에 특히나 요 바닥 이 변곡점을 보이면서 여기다 4월달에서 올라갔고 잘 가고 있어요. 전혀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일봉 차트에서도 뭐 22선이 이제 붕괴가 되면 그때는 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그때 가서 좀 연도해 주시면 돼요. 항상 생명선 요 22선 기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일단 지금 여러 가지 변수는 있으니까 합의에 도달이 안 된다. 유럽과 그러면 주가가 한번 내려갈 거예요. 근데 합의가 되겠죠? 설마? 근데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안 되면 22선 깨지면 조정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원래 미국 증시가 주봉에서 하락에 한번 찍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좀 많이 과열됐어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 미국 증시의 위치를 파악하는 지표들이 많이 있는데 좀 과열된 지표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잘못되면 한번 꺾였다 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 따라 인버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버스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국내 증시가 현재 주봉 차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다음 주가 유럽과 유럽연합과의 무역 합의가 되냐 안 되냐 지금 기로점이었기 때문에 혹은 우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한 주 정도는 좀 조정이 나면서 인버스 반등 정도의 가능성 내지 꼭 뭐 인버스가 올라간다 지수가 떨어진다 이건 아니라고 본다 하더라도 크게 지금 당장은 지수가 인버스가 떨어지기보다는 위쪽이니까 지수가 강하게 더 올라가기 쉽지 않고 한 주 정도는 조정 내지 횡보나 상승 지향 그래서 거의 탄력 없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 연계해서 코스피를 같이 보시게 되면 코스피 차트는 좋아요. 이번에 이제 한국과 미국이 30일 워싱턴 외교장관 회담에서 관세 유예 시한에 코앞에서 이제 대면을 할 텐데 지금 한미 간의 무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아마 불확실성이 이뤄지면 월봉은 좋지만 일봉이 좀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월봉에서 신고가를 가고 있어서 뭐 전혀 문제 없고 요 밴드 3,000선 정도 되거든요. 요 깨지면 이 대세 상승의 이 느낌, 분위기가 가라앉을 거예요. 요것만 안 깨지면 돼요. 밴드 상단 한 3,000선 정도 돼요. 약간 가격 주가가 약간씩 바뀌어요. 이평선 뭐 밴드 상단 이 가격은 조금씩 바뀔 텐데 아무튼 밴드 상단입니다. 약 3,000선 정도. 요것만 안 깨지면 계속 우리는 테마 장세인데 깨진다 하더라도 기조 자체가 대세 상승 기조의 흐름을 20개월 이평선을 깨지 전까지는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근데 한 번에 연속적 상승이나 눌림목 조정이 필요할 텐데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한 번에 눌림목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과열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월봉 연속적 상승 쪽에서 지금 신고가를 갔던 업종들도 탄력이 지금 둔화되는 위치, 고평가, 그리고 모멘텀이 좀 동력이 좀 약화되고 있는 상태 속에서 현재 주봉 차트가 과열된 형태 속의 조정 가능성을 보면서 조정에 전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주봉이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현재 코스피에 대한 조정이 최소 주봉 차트 보게 되면 아까 월봉의 3,000선 내지 일단 최소한 요 상승의 길이에 비례해서 외바닥이니까 3분의 1만 내려와도 한 3,000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 3,000선, 3,100선 혹은 3,000선 정도. 그러니까 멀리 봤을 때 한 3,000선. 못해서 3,100 정도는 내려오지 않을까. 그래서 과열거리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안 내려오고 횡보하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조금 더 갔다 내려올 수도 있고 아무튼 간에 좀 내려는 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내려오는 거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수급이 워낙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잠깐 숨고르는 반락 등락권이라 이건 하락이 아닌 반락, 등락 이런 형태다 보니까 종목 장세하는 거에 전혀 문제 없다. 조정 시
매수의 절호의 찬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또 조정받아도 반등 나오고 조정 또 반등 나오고 이런 식으로 조정 가능성이 높아서 열심히 투자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지수가 잠깐 주춤한다고 해도 이게 폭락, 뭐 아니면 추세적으로 하락 이런 게 아니라 잠깐 조정이 나오는 것이니 그때를 잘 활용해 보자라는 관점도 챙겨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님과 AS 전략 함께 마련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 나와 있습니다. 6월 2일 고래사냥에서 봐주셨는데 앞서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어요. 수급적인 부분을 봐주셨고 최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팔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LG엔솔 어떻게 보세요? 아주 좋죠. 제가 바닥에 신저가에 사서 신고가 가자. 제가 명품 수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명언을 낳는 것이 고래 사는 시간에서도 말씀드렸고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저가 사서 신고가를 가자. 야, 이건 뭐 대단한 겁니다. 앞으로 신고가? 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60만 원 이렇게. 언제? 27년도 정도는 되겠죠. 근데 그건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단정을 줄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방향을 보고 투자를 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월봉 자체가 상승 신호가 나오면서 제가 이제 자신 있게 이제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드렸고 이미 6월부터 이미 제가 아직 상승 신호 안 나왔지만 밴드 상단과 하단이면 어차피 최바닥 아니에요. 이미 4년 빠졌고 그럼 어차피 전 간다고 봤으니까. 그래서 하단에 드린 거예요. 매수 의견을. 바로 올라간 거예요. 잘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 차트 보게 되면은 밴드가 뚫렸으니까 중기적으로 탄력이 더 붙을 수 있죠. 그런데 지수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조정이 나오게 되면 약간 또 밀렸다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위에 일단 1차적으로는 저항가 한 40만 원대 돼 있어요. 뚫으면 나중에 더 많이 가겠지만 이게 바로 뚫릴지 뭐 밀렸다 갈지. 근데 지수가 지금 이제 좀 과열됐으니까 이게 뚫으려면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그거 감안하시고요. 그래서 일봉 차트 보면은 거래가 빵 터지면 장딱 누르면 단기적으로 매도. 한번 이렇게 눌림목 받고 간다 이거죠. 간다 하더라도 눌러주고 횡보할 수도 있고요. 일단 단기 짧게 봤을 때. 그래서 과열권이니까 지수도 좀 꺾일 가능성이 있고 과열권이고 신고가의 당장이면 한번 팔고 재면서 다시 하는 거죠. 뭐 5위선에 하든지 20위선 하든지 해서 근데 어차피 앞으로 멀리 보고 한다면은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보고 한다면 일단 적당히 또 재미있어 해서 멀리 투자하면 돼요. 어차피 원래 팔 게 아니니까. 근데 이만큼 오히려 수익 더 내는 거니까. 하지만 이거 여기서 아예 단기 대응을 안 해버리게 되면 여기서 지수가 한동안 조정을 받게 될 경우에 시간이 또 오래 걸려서 지루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병행을 최소한 반 정도의 비중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해서 대응하면서 22선 매매와 함께 5교선 매매로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설명 다 드릴 수 없으니까 노란톡에 오세요. 핸드폰 지금 꺼내셔서 카메라를 QR코드에 지금 갖다 대시면 핸드폰의 화면에 링크 주소가 올라와요. 그 손으로 클릭하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각종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원래 장중이 중요한 거거든요. 원래 주식도 장중 상한가 칠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장중에 파악하지 장 끝나고 파악하면 늦어요. 그거를 공개 방송도 많이 설명드리고 노란톡에서 많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또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QR코드 링크해서 바로 노란톡 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세아 메카닉스고요. 5월 15일 마찬가지로 고래사냥에서 봐주셨고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한 60%가량 상승했습니다. 이 종목은 부품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핫한 ESS 쪽도 공략을 하는 것 같고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에너지가 대단한 것 같아요. 모았다가 빵빵 뜨더라고요. 그렇죠. 빵빵 요새 뜨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빵빵 뜨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ESS 시장 자체가
전기차에 대한 그 약간 캐즘 형태를 띠면서 배터리보다는 ESS 쪽에 대한 전망이 밝고 그걸 이제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ESS 시장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요새 세아메카니스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ESS 시장에 대한 대규모 바로 이제 앞으로 수주 이야기가 나와서 내년도가 최대 매출이 전망이 되는 기업이 바로 세아메카니스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ESS에 대한 부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또한 수주 잔고가 7천억 원에 이번에 달하면서 시가총액 9배 정도에 달하니까 워낙 저평가라 전혀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차트 두개 보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제가 지난 날짜가 5월 달인데요. 7월, 6월, 5월 여기죠. 5월에 드리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계속 가져가시면 돼요. 5개선 타고 계속 이어가시면 돼요. 장기적으로. 근데 밀렸다 갈 수도 있죠. 그건 중간에 그럴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많이 밀리면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지금도 가격이 굉장히 싸요. 시가총액 9배 정도의 수장고가 있으니까 패턴도 상장하고 나서 한쪽으로 계속 쏠렸잖아요. 쉽죠? 올라가기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6,000원까지 열려있다, 매물대가. 그래서 6,000원까지는 5개월선 잡고 상투 나올 때까지 계속 상승을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 중간에 제가 주봉 차트에 대한 변곡점이 나오면서 다시 갈 수 있다, 지난주 다시 올라갔고, 일봉 차트상 거래가 빵 쳤으니까 요 생명선 22선 대응을 한다면 단기적으로 깨지면 좀 밀렸다 갈 수 있으니까, 밀렸을 때,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오는 거겠죠. 오히려 5개선 근처에서. 짧게는 22선 거래 실렸으니까 길게는 5개월 이평선 갖고 하시면 되겠고 제가 5월 달부터 드렸던 것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거래가. 이때 강하게 자금이 3, 4고 들어오더라고요. 강남큰손의 명품사법에 앞으로 탄력적 상승 가능성을 둘 수 있는 수급을 이때 포착한 거죠. 그래서 여기 저가 안 깨면 갈 수 있다? 안 깨고 결국 시세가 나온 것이 저 자금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전혀 문제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전혀 문제없이 잘 가고 있다. 세아메카닉스 들어봤고요. 이제 다음 종목은 OCI 홀딩스 나와 있습니다. 이 종목은 5월 13일 봐주신 종목인데 앞서서 태양광 섹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셨죠. OBBBA 법안, 어떤 분이 지금 댓글에 오빠 법안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OCI 홀딩스 조금 더 갈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볼게요. 그 오빠 법안인데 더 세게 해야 돼. B가 3개니까 오빠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법안에 대한 통과가 주가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100%의 가동을 앞으로 보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주가가 탄탄대로인 것 같습니다. 오셔블린스 보겠습니다. 자, 신호가 어떻게 났냐면 현재 제가 반전 나오면서 시작됐다 해가지고 이제 3개월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포인트 잘 잡아드렸어요. 현재 밴드 중앙선 뚫었으니까 상승권, 월봉이. 그래서 중앙선 딱 깨면서부터 하락 국면. 여기 하락 국면, 이제 상승 국면. 장기 상승 국면인데 최대 대란 거래. 그냥 5개선 잡고 계속 이어가는 전략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일봉 차트는 골든 크로스 나면 주가 간다. 만약 골든 나오고 빠지면 항상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든 발락은 매수, 데드 반등은 매도. 지금 상승에 대한 정별에 잘 들어가서 짧게는 22선, 길게는 5개선 잡고 매수 포인트 제가 잘 여기 들어서 올라갔으니까 끝까지 잘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OCI 홀딩스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스맥인데요. 스맥은 여러 번 그때그때 맞춤 전략을 세워주신 종목이기도 한데 최근에는 차익 매물이 좀 빠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활용 방법이 있을지 아니면 이 종목은 이제 보내줘야 될지 어떤 쪽에 베팅을 해야 될까요? 네, 스맥이 아무래도 제가 항상 로봇 관련주에서 저평가 종목으로 소개시켰던 종목으로 일단은 수잔고도 479억 정도의 잔고를 갖고 있고 항상 제가 스마트 팩토리 바로 일론 머스크도 효율화 정책을 추구한다는 얘기가 나면서 스마트 팩토리의 주가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실적이 사상 최고 실적이 나오면서 저평가라고 제가 소개시켰죠. 차트로 볼게요. 그래서 워낙 쌌기 때문에 이게 한번 전에 한번 큰 시세 나왔어요. 근데 계속 관심 갖고 있다가 다시 한번 밴드가 뚫린대. 여기 밴드 상단이 뚫리면서 탄력이 급등이 나오니까 시작됐다. 다시 한번 포인트 잡아드린 거예요. 다시 이때. 밴드가 뚫리니까 어차피 이거 저평가로 갈 텐데 산업으로 갈 텐데 바로 점상이 간 거예요. 점상.
포인트 잘 잡아줬습니다. 점상 갖고 지금은 추세적 흐름을 일단 이어가시면 되는데요. 약 22선에 대한 기준 갖고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YG 플러스 나와 있는데 블랙핑크 뛰어 들어보셨어요, 위원님? 아, 예, 들어왔습니다. 요즘 블랙핑크 때문에 YG 쪽으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YG 플러스 좀 더 주가 탄력 받아 나갈까요? 아, Y 플러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요새 뭐 또 캐던이라고 해가지고 그 노래 골든 저도 그 많이 듣고 있는데 정말 우리 한류 열풍이 굉장히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와의 또 이번 K 콘텐츠 OST에 대한 글로벌 유통 예정에 있어서 YG 플러스 급등이 나왔는데 한번 차트 볼게요. 그래서 최근에 급등이 나왔는데 월봉상 수개월째 올라갔죠. 첫 번째 음보. 이번 달부터 조심해야 되는데 거래가 터지면서 꺾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매도 치고 나서 재차 뭐 22선 위에서 밴드가 뚫린 다음이나 관심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주가 굉장히 신고가 잘 가는데 잘하신 분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네요. YG 플러스까지 살펴봤고요. 저희 잠시 뒤에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786-1002번, 1023번, 문자번호 013-3366-8200번 열려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시청자 궁금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되게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CS 인드 네, 매수가 49,500원 8%입니다. 8%. 예. 지금 엄청 긴장되시겠어요. 그 근처에서 계속 횡보를 해서. 이 풍력주는 안 가고 태양주는 잘 가는데 그래서 고민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을지 이런 게 좀 궁금하신 거죠? 아, 네. 네, 저희 위원님께 한번 맡겨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아, 네. 일단은 CS 베어링이 이 풍력 발전 베어링 전문 기업으로서 CS 윈드의 자회사로 있는 기업으로 이 모회사인데요. 앞으로 이제 풍력에 대한 글로벌 풍력 산업 회복이 기대가 되면서 대규모 수주 실적이 이어지고 있고 사상 최고 실적이 앞으로 계속 내년도, 내후년도 이어질 예정이다 보니까 업황 자체 좋고 실적 좋고 좋습니다. 또 저평가의 저퍼 형태를 띠니까 아주 좋고요. 특히나 미국의 오빠가 아닌 오빠라고 할 수 있는 비비가 세계에 있는 법안이 세게 발효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육상풍력 중심의 발주 재개까지 움직임에 따라 실적은 상당히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고요. 생산세액 공제에 대한 보증금 받기 위해서는 27년도 말까지는 프로젝트 상업 가동 또는 법안 발효 이후에 1년 내 착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조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조기 착공이 예상되며 주가 움직 자체가 좀 더 강하게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차트 토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수급 보게 되면 한 달 누적이 좀 우리가 빠르게 단기적 흐름을 볼 수 있고 장기적 관점은 3개월인데요. 한 달 누적 수급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다 좋아요. 좋은데 그래서 5개월 선 잡고 해보는 거는 좋은데 해보는 건 좋은데 간다라고 하기에는 매물대 뚫리지도 않았는데 그걸 간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언제 어떻게 시장이 밝힐지는 모르는 거고 한 번 시세가 나왔어요. 근데 상투를 안 찍었으니까 다시 가겠지? 근데 여기도 가다가 못 가고 또 가다가 또 못 갔다 갈 수도 있는 거 이렇게.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만 원까지 밀렸다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무도 몰라요. 지금 방향성은 없으니까 외바닥이라서 그래서 지금은 5개월 선에 대한 기준 갖고 시도하는 형태다. 하지만 쌍바닥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때는 좀 더 안정감 있게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혹시 목표가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적정 주가를 봤을 때는 뭐 현재 저항권 한 5만 9천 원까지는 좀 열려 있지 않나. 열려 있긴 한데 여기까지 뭐 무조건 간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실적이 워낙 좋고 언젠가는 가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 열고는 봐요. 그래서 대략 그쯤을 바라보되 5개선 잡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성공 투자 하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은 이제 3현 저희가 미리 받아봤습니다. 매수 단가는 13,900원, 보유 비중은 10% 들고 계신데 지금 3현이 부품 관련해서 뭐 액추에이터, 로봇이 관심 받았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물 간 걸까요? 예, 뭐 제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삼연이라는 기업이 좋기는 좋더라고요. 방산, 로봇 산업 핵심 부품, 파워트레인에 대한 구동 모듈, 이런 뭐 모션 컨트롤 전문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이 방산 쪽과 연결성이 있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거기에 자사 제품 확대가 적용될 방침으로써 방산주, 워낙 방산 산업 자체가 글로벌적으로 큰 성장을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특정 연도에서는 세계 성장률 1위를 기록한 게 우리나라고,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우리가 만약에 155mm 포탄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전쟁이 계속 이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죠. 우리가 지원해 준 게 훨씬 더 많죠. 유럽 나라들보다. 그러면 방산 산업이 굉장히 크게 지금 성장하는 나라가 한국인데요. 앞으로 이 회사가 레이저 대공 무기 플랫폼에 대한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미래 5세대 전투기의 핵심 무기가 레이저 무기거든요. 우리 영화에 나오는 레이저가 쏘는 거 있죠. 레이저. 그게 포탄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레이저가 날아갑니다. 그 관련 사업을 이제 본격화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삼연이라 미래에 대한 전망은 좀 밝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로봇 3축 투자에 1,000억 원 정도가 이어지고 올해 수장고가 1조 원이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좋은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상당히 좋은데 우리가 기업이 좋다고 주가가 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뭐 대형 호재가 있어도 주가가 미리 선반영되고 호재가 나가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은 주가 한번 올라갔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신규 상장 내고 한쪽으로 쏠려서 떨어지면 올라가기가 쉽다. 연속성을 두고 올라가기 쉽다. 그리고 언젠간 자기 자리 한 번은 가게 되는 것이 주식의 특징이거든요. 좀 올라갔어요. 그럼 지금 5개월선을 살짝 깬 모습, 살짝 걸쳐 있네요. 5개월선이 12,546원이니까 걸쳐 있는데 일단 거래가 터지면서 많이 빠진 문제가 되겠지만 거래가 터지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기조의 흐름은 문제는 없는데 가격을 봐야겠죠. 항상 저는 가격을 봐요. 요게 지금 시가총액이 3,900억짜리. 아니 3,900은 좀 가격이 보통 탄력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 1,000억 원대 초반 뭐 그런 게 좋아요. 근데 뭐 시가총액이 높아도 뭐 실적이 엄청 좋으면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3,900억의 시가총액의 기업이 영업이익이 67억 원이면 너무 퍼가 높죠. 당기순이익 역시나 매출 자체가 1,000억밖에 안 되는 기업이 4,000억에 육박한다면 가격은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5개월선 잡고 대응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봉 차트상 역시나 한 번의 상승 나오고 여기 중앙선 깼죠. 중기적 조정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오히려 좀 아래쪽 꺾여서 흐르는 상태로 언제 갈지 알 수 없고 가격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팔고 다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현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다음 종목 문자로 접수받은 종목인데 원익홀딩스 매수 단가 6,354원이고요. 보유 비중이 70%로 정말 높네요. 물타기를 하신 것 같은데 원익홀딩스 최근에는 그래도 좀 올라오잖아요. 위원님 전망 어떻게 보세요? 원익홀딩스 좋긴 좋은 종목이죠. 종목은 다 좋아요. 근데 네. 이제 타이밍 볼게요. 네. 종목이 나쁜 종목 하는 분도 계실 텐데 그 부실주. 실적 없는 거, 적자. 근데 적자도 미래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죠. 저는 가치주라는 게 아니고요. 가치 주면서 성장 주면서 수급 들어오면서 차트가 만나면서 호재가 터지면서 그 다 종합해서 합니다. 5가지 매매가 바로 명품 투자법이에요. 근데 그걸 안 보시고 하나만 가지고 자꾸 하시니까 뉴스 보니까 뭐 호재가 있어. 갈 것 같죠. 근데 이 원익 홀딩스는 이 원익 로보틱스의 자체 개발한 로봇 핸드
알레그로 핸드라고 있는데요. 로보틱스 알레그로 핸드 시리즈가 구글, MS, 삼성전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많이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참 대단한 기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자회사 원인 로보틱스가 이 메타와의 V4 차세대 로봇팔 알레그로 핸드 올 하반기에 개발을 완료를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어서 뭐 재료는 참 넘치고 있고 차트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재료는 좋은데 문제는 가격으로 봤을 때도 3,000원대 이게 만약 이하에 있었으면 참 좋았어요. 2,000원대 후반에 3,000원대 초반에 임원이 장내 매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가 올라갔고 장내 매수하고 나서 한 2배가 올라가서 약 그럼 팔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 그래서 일단은 월봉이 사상 최고 되는 거래가 좀 터지고서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거에서 매물대가 없어서 계속 갈 수 있으니까 5개월 선 잡고 하는 건 돼요. 아직 끝난 건 아닌데 십자가 자꾸 나온다는 것은 상승 지향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21선의 기준 잡고 대응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추세가 그동안에 많이 올라오면서 긴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생명선 기준 잡고 대응하면서 장기적으로 5개월 선 매매도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익홀딩스까지 플랜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잠시 뒤에는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고른 쪽집게 종목 공개될 예정입니다.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네, 강남큰손 위원님이 준비해주신 쪽집게 종목 들어볼 텐데 위원님 항상 인간 쪽집게처럼 네, 그렇죠. 정말 그 털 뽑듯이 이렇게 잘 뽑아주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한번 딱 짬 뽑아 볼게요. 네. 바로 바이오 플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전에 그 11월 달에 이 명품 투자법을 업그레이드하고 나서 쪽집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예측이 되는 게 이번에 제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2월 달 업그레이드, 5월 달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면서 적중률은 자신 있는데 이 속도까지 이제 잘 제가 좀 알려드리겠죠. 자, 일단 의료기기 제조 판매 업체거든요.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강 수요가 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분야이고요.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성장이 아무래도 맞춤형 치료에 대한 예방 위해서 많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며 K 한류 열풍 때문에 화장품 수요가 늘고 있는 것처럼 의료기기 쪽도 같이 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에스테틱에 대한 수요 증대 속에서 미용 의료기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핵심 주력 사업 필러거든요. 필러에 대한 고성장과 코스메틱 사업 부분, 거기에 따라서 또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성장 가능성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가 많이 높은 상태에서 특히 올해부터 본격적인 수출이 퀀텀 점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180도 바뀌어질 정도의 퀀텀 점프, 계단을 한 단계가 아니고 3단계, 4단계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좋아진 연도가 이번 연도입니다. 주식은 실적에 따라 간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만과 당뇨 치료제의 의약품 사업 영역 확대함에 따라서 국내 최대 바이오 신공장까지 이뤄졌는데 바이오 컴프레스 완공이 이어지면 글로벌 경쟁이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이게 바이오 컴플렉스 가동이 하반기에 또 비만 치료제 생산의 본격화가 이어짐에 따라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요. 의료품에 대한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되는 흐름, 비만 관련주, 당뇨병 치료제 관련주, 보토젠 톡신 이렇게 혹은 뭐 필러 이런 쪽에 대한 앞으로 수요가 더욱더 늘 수밖에 없는 산업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25년도 사상 최고 실적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실적이 사상 최고 어떻게 되죠? 자, 지금 컨센서스가 여기 나왔다가 좀 뭐 수정이 되는 것 같은데 1,000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신고가 가능성을 두고 있는데요. 월봉상 사상 최고대로 빵 터진 걸 뚫기 직전인데 뚫으면서 신고가 가능성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 밴드 상단 장중 뚫었다가 내렸는데요. 월중 5개월 선 잡고 계속 상승 이어가시되 현재가 매수 아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가 매수 아주 좋다. 바이오 플러스 들어봤고요. 더욱더 자세한 전략은 저희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오늘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봐서 오시게 되면
1, 2분기 연속 베스트에 맞춰서 또 공개 방송 많은 정보 드리고요. 지금 QR코드 나가니까 핸드폰으로 카메라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를 제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뒤 8시부터 참여하실 수 있는 무료 공개 방송이니까요. 많은 관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가 끝나가는데 다음 한 주 또 대비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